내가 어떻게 학교에서 쫓겨났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펜시라는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역사 과목 하나만 겨우 통과했고 나머지는 거의 낙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성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학교라는 곳 자체가 싫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칠 동안 뉴욕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바로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호텔에 묵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방의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술집에 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와도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아주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친했던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작가 셀린저 역시 젊은 시절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작품에는 인간의 외로움과 상처가 깊게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홀든 콜필드는 바로 그런 시대의 젊은이를 상징합니다. 그는 단순한 문제아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 예민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옛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 하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동생 피비를 떠올렸습니다. 피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몰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비를 만났습니다. 피비는 나를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습니다. 피비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무엇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어.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들판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 끝에 서 있다가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장면은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호밀밭은 어린 시절을 상징합니다. 낭떠러지는 어른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순수를 지키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홀드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키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멀리 서부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비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원에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피비는 회전 목마를 탔습니다.
나는 비를 맞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뻗어 반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피비가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 장면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순간 홀드는 조금 성장합니다. 아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홀든에게 공감했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청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소설은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외롭고 방황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 작품은 영화로 완전히 만들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 셀린저가 영화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이 작품은 많은 음악과 영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이 작품을 노래 속에 언급했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홀든 같은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홀든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욱 마음에 남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성장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것. 순수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누군가의 파수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의 호밀밭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